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의대생, 학생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신문기사도, 통계자료도, AI 사진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 화면만 나옵니다. 이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이 사직서가 수리되어도 우리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 의대생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 문재인 케어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을 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퇴사가 아니고 정책에 반대해 일을 잠깐 멈추는 파업을 했었죠. 지금이야 아예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지만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저도 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죠. 스산한 찬바람이 아직 땅에 온기를 완전히 몰아내진 못했던 그 무렵 갑자기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 문케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두세 명씩 서로의 자취방에 모여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대협과 대전협의 판단은 어떤지, 또 저희 학교 학생회는 어떤 플랜이 있는지 등등을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동맹유학에 참여해야 할지, 참여한다면 휴학계를 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었죠. 아직도 제가 휴학계를 내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흡연자인데 휴학계 종이를 손에 쥔 채로 자취방 옥상에서 거의 앉은 자리에서 담배 한 갑을 태웠었습니다. 들이마시는 연기에 내 인생은 어찌 되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내쉬는 연기에 부모님께 죄송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급이 되면 어쩌지? 이 힘든 본과 생활을 어떻게 한 번 더 하지? 군대를 가야 하나? 동기들하고 떨어지면 어쩌지? 앞으로 내 인생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지? 등등. 대의를 위해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거의 1시간을 울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동맹유학에 동참을 할 것이다. 아마 유급이 될 거다. 유급이 되면 1년 과정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 장학금도 잘릴 거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냥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만히 들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찢어지는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7, 80년대에 있던 학생운동을 거의 바로 옆에서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에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파멸시키고 심연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지를 직접 목격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동맹유학에 동참하고 시위를 하러 나간다고 할 때도 항상 걱정하셨을 겁니다. 제게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아마 부모님께서도 속으로 많이 우셨겠죠. 그럼에도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한마디는 내가 잘 생각했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들러서 세수를 하고 그 길로 휴학계를 내러 갔었습니다. 휴학을 한 뒤에도 전국 의대생들이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문재인 전 정부의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신문기사들을 수집하고 관계 법령들을 뒤적거렸었습니다. 함께 휴학한 동기들과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서로의 속마음은 어떤지, 불안한지, 힘든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위로를 건네며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면 담배 연기와 함께 제 마음속 불안감들도 같이 피어올랐었죠. 다들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한켠으로 밀어둔 채 자료들을 만들고 시위에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자유발언도 하던 중 갑자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전 의협회장과 전 대전협회장의 밀실합의 그리고 갑작스런 발표. 합의했답니다. 우리의 요구안이 다 받아들여진 건가? 그렇지 않았죠.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은 보류됐지만 건보 재정에 파탄을 불러올 것이 뻔한 문케어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했었습니다. 밀실합의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유학을 끝내야 할지를 또 전공의 선생님들은 파업을 끝내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었죠. 그린라이트, 옐로우라이트, 레드라이트 같은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교로 그리고 병원으로 복귀하고 공공의대, 의대 증원, 문케어 등등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즉 레드라이트 상황이 되면 다시 파업을 하자. 교수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단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의대협과 대전협의 지도부가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아직 옐로우라이트니까 레드라이트가 아니니까. 그렇게 레드라이트의 기준은 계속 뒤로 밀려나며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못했죠. 그때 당시의 절망감과 허탈감, 밀실 날치기 합의를 한 두 명의 회장에 대한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로 그냥 정부의 개가 되어 합의를 해버렸구나. 우리의 동맹유학, 파업 동력은 끝나버렸구나. 얻어낸 것도 없이 그저 손에 쥔 것 없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 너무 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미 동력은 잃어버렸고 바로 윗세대인 전공의 선생님들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학생들만 남아서 동맹휴학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허탈함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전공의 세대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먼저 우르르 들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동맹휴학을 철회하고 심지어 1호학번은 모든 걸 걸고 국시거부까지 했지만 그 때문에 면허 관련해서 일이 꼬이는 등 가장 상처를 입었었죠. 의대생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박단 선생님의 말이 제게 그렇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와닿았던 건 제가 2020년 파업 당시 밀실 날치기 합의에 연이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복귀로 인해 받은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불안감을 뒤로하고 대의를 위해 동맹유학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치열한 고뇌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하는 허탈감. 그리고 학생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그 상실감, 절망감, 무력함. 이런 감정들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때의 모든 감정들이 오늘 의대생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불꽃 튀듯이 선명하게 모두 제 안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박단 전 대전협 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애초에 전공이 안 하겠다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으니 사직서가 수리되면 병원을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의 과정?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는데 전문의 과정을 해서 뭐합니까? 의대생, 학생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기 전에는 학교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전과 같은 한국의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서 퇴사할 때에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과에 합격했음에도 사직서를 내고 나오다니 아깝지 않니? 내가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힘든 과정을 엄마 아빠가 다 옆에서 봤는데 후회하진 않겠니? 하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씀들을 하시며 그저 아들 걱정뿐이셨던 부모님. 그럼에도 통화 말미에 건네셨던 말씀은 내가 잘 생각했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요. 예과 1학년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입학해서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의학이든 의료정책이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갑자기 휴학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불안감도 들었겠죠. 예전에 제가 가졌던 불안감과 치열하게 했던 고뇌들 그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 나와 있고 병원에서 나와 있는지를 그 이유를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갑니다. 의대생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그 의대생은 2020년에 저희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상실감, 무기력함, 허탈감, 배신감 등의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의대생은 지금의 전공의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겁에 질린 소수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선배들을 믿었으나 배신당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 선생님들과 저희는 같이 갈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